지난 2009년 우주 강국 코리아의 염원을 담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하늘로 올랐다. 그러나 페어링이 열리지 않아 실패했다. 고전압 전류가 페어링 분리 장치에 공급되고 페어링 분리 기구가 작동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216초의 니어 페어링이 분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2차 발사가 시도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137초 만에 폭발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나로호는 일단 연소 구간에서 비행 중 폭발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다. 일본 로켓 H2A가 발사돼 보란듯이 위성 2기를 동시에 궤도에 올렸다. 한일 두 나라 로켓의 수준차는 컸다. 우린 참담했다. 그 후 다시 2년, 나로호가 세 번째 비상을 준비한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카운트다운만 남았다. 대륙에 맞서 절대 강국을 꿈꾸었던 조선 세종대왕의 비밀 병기를 다룬 영화 신기전. 조선의 대공습에 명과 여진족은 속수무책이다. 종이로 만든 약통에 불을 붙여 추력을 생성하고 화살을 발사시킨다. 고려 최무선이 만들고 세종 때 개량한 신기전은 세계 최초의 로켓탄, 즉 미사일이다. 한 번에 무려 100발이 발사되고 적진에서 폭발하는 신기전. 그 가운데 대신기전은 2km나 날아갔다. 그 당시 오랑캐에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언터처블 신무기였다. 대신기전이나 중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폭탄을 달아가지고 날아가서 목표물에 도착할 때쯤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이런 무기였었기 때문에 무기의 형태로 봐서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이런 화약 무기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600년 전 로켓을 만들어 동아시아 전쟁터를 평정했다. 당시 최첨단 과학 지식이 하나로 집약된 신기전. 우린 그런 신기전을 가진 나라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신기전 부활의 해법을 찾은 곳은 러시아. 지난 2004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을 통해 나로호 개발이 시작됐다. 나로호는 인공위성을 우주까지 실어 나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다. 아직 경험이 없는 우린 부족한 부분을 러시아에서 채우며 대망의 우주 로켓 개발에 나섰다. KSLV-1, 즉 나로호는 2단형 우주 발사체로 170톤의 큰 힘을 내는 1단 부분은 러시아가 제공한다. 러시아가 지난 1995년부터 연구 개발에 나선 신형 앙가라 로켓 계열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조해 우주 발사체로 써왔지만 앙가라 로켓은 우주용으로 새로 개발한 최신 작품이다. 고체 로켓 킹모터와 나로호에 탑재돼 우주에 오르는 과학위성, 페어링 등 상단부는 국내 연구진이 담당한다. 1단과 2단이 날아가는 총거리와 궤도, 또 페어링이 분리되는 시점 등 발사 시나리오도 정해졌다. 나로호는 발사 24시간 전 발사대에 서고 4시간 전 연료를 주입한 뒤 15분 전부터 자동 발사 기능이 작동된다. 대기권을 통과할 때는 추력이 센 1단 액체 로켓을 사용하고 이후 페어링과 1단이 차례로 분리된다. 다시 300km를 관성으로 비행한 뒤 퀵모터를 점화시켜 탑재한 위성을 타원 궤도에 올리게 된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우주업체 프루니체프사.
이제 막 제작을 마친 한 대의 로켓이 레일을 타고 어딘가를 향해 분주하게 길을 떠난다. 나로호 1단 로켓의 긴 여행이 시작됐다. 이어 대륙을 옮겨가는 7,000km의 하늘 여정. 거대한 몸집의 안토노프 화물기가 김해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삼엄한 경비 속에 25m 로켓을 실은 무진동 트레일러의 긴 행렬. 시속 5km의 거북이 걸음. 모든 게 조심스럽다. 나로호 1단부 위성은 굉장히 기체에 이렇게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차례의 검증 시험을 통해서 그 루트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건들을 검증을 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증된 이송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이송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다시 부산항에서 대형 바지선에 실렸다. 그리고 160km를 항해한 뒤 우주센터에 도착했다. 하늘과 육로, 바닷길을 달린 나로호 1단은 고향인 러시아를 떠난 지 100시간 만에 마침내 제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우리 연구진은 상단부인 킹모터와 탑재 위성을 제작했다. 위성을 마지막으로 궤도에 올려주는 역할. 그래서 발로 차 놓는다는 의미의 킹모터는 미사일과 같은 기술이다. 따라서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진국의 기술 도입은 불가능한 상황. 어차피 처음부터 혼자 가는 길이었다. 전자파와 소음, 진동 시험, 가혹한 우주 환경에서 견디기 위해 쉬지 않고 138가지의 시험이 이어졌다. 우주 발사 채용은 이렇게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가장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실제 보여지는 이 킹모터 같은 경우도 거의 완벽하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국내 기술만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해야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킹모터는 점화 후 자신의 인생을 다하는 60초 동안 3,300도의 고온 가스를 배출해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한다. 따라서 연소 시험이 가장 중요했다. 안에는 고온의 연소가스가 흐르고 밖으로는 열전달이 또 많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저희가 복합재를 사용해서 지금 연소 시간을 견디도록 만들었습니다. 연소 도중 킹모터 전체가 불에 타면서 폭발하는 아찔한 순간도 겪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로켓. 제법 그럴듯한 모양의 로켓이 폭음과 함께 긴 꼬리를 허공에 남긴다. 신기전에서 시작된 로켓. 하지만 우리 시대 로켓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닌 엄혹한 현실이다. 우리가 잠시 뒤처진 사이 세계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이미 1940년대 로켓 열풍이 시작됐다. 2차 대전 중 독일이 개발한 액체 로켓 V2는 실질적인 우주 발사체의 모태가 됐고, 미국은 V2를 초대형 로켓 세턴 5호로 발전시켜 아폴로 우주선을 달나라로 보냈다.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열강들은 앞다투어 우주 선점에 나섰고,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과 맥을 같이 했다. 핵무기를 5,000 내지 6,000km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이런 로켓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로켓 기술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로부터 얻은 이 V2 로켓을 이용을 해서 점점 이제 대형화된 이런 로켓을 개발하면서 이제 ICBM 개발에 이제 들어갔죠. 로켓은 자연스레 위성 개발을 불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위성 수천여 개가 발사되면서 인공위성 전성시대가 열렸다. 80년대 로켓은 우주왕복선으로 진화했다. 우주 개발 능력이 곧 국력인 시대. 특히 자국을 대표하는 로켓이 있다는 것, 그건 국가의 자존심이었다. 그 대항을 누비고 다니던 국가들은 다 같이 좋은 배가 있었어요, 범선이.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주 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이 배에 해당되는 발사체가 없다 그러면 사실 그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항상 다른 국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우주를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접근했다. 나사에 맞서 프랑스와 독일 등이 모여 유럽 우주국 이사를 결성해 함께 우주 개발에 나섰다.
프랑스 세느강변 레뮤로. 낭만이 깃든 작은 도시 레뮤로는 유럽 우주 개발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이다. 유럽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로켓 제작 현장. 줄지어 늘어선 길이 50m짜리 초대형 원통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주 발사체 아리안 로켓이다. 700톤이 넘는 몸무게지만 로켓 탱크의 재질은 달걀 껍질과 비교될 만큼 가볍다. 로켓이 가볍다는 건 연료와 탑재 위성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We have a very thin layer for the tank of the launch vehicle by itself. Globally, it's the same ratio as with an egg. It's very, very thin, but it works because it has been defined in a very, very accurate point of view and in a very sophisticated manner. 지난 1979년 첫 발사에 성공한 이후 가장 최신 모델인 아리안 5호는 10톤짜리 위성을 지상 36,000km 정지 궤도에 올리는 강한 추력을 가졌다. 2002년 이후 10년 동안 50차례 이상 연속 발사에 성공한 유일무이한 기록을 갖고 있다. Today, Ariane has quite an impressive track record of successful flights. We have been recently performing the 51st successful flight in a row since 2005. And the safety and reliability indicators for the Ariane launch system are considered as a very strong asset of this launch system. 일본 나고야시 미쯔비시 중공업 토비시마 공장. H2A 로켓이 조립되고 있다. 수소와 산소를 사용한 대형 엔진에다 고체 부스터를 붙여 추력을 발생시키는데 지상 36,000km까지 갈 수 있다. 특히 한 개의 발사체로 두세 개의 위성을 동시에 궤도에 올리는 아주 특별한 능력도 지녔다. H2A는 2005년 이후 15차례 연속 발사에 성공했고 이 가운데 70%는 단 1초도 어긋나지 않게 정확한 시각에 발사됐다. 이미 1970년대 첫 우주 발사체 N1을 발사한 일본. 2000년대 들어선 H2A 발사체를 통해 아시아 제1의 우주 선진국으로 등극했다. 불과 250kg 위성을 올리던 길이 30m의 소형 N1에서 시작된 로켓이 이제는 미국, 유럽의 우주 발사체와 어깨를 견주는 H2A로 성장한 것이다. 日本の H2A ロケット、HB ロケットは日本の液体ロケット40年の歴史を集大成となってまして、世界で一番性能のいい水素と酸素を使ったエンジンを1段と2段に搭載して、能力としては静止トランスファー軌道に4トンから8トンまでの人工衛星を打ち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 일본은 지난 7월 다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H2A의 다음 모델인 H2B 로켓으로 우주정거장 ISS에 보급선 군호토리를 올려 도킹에 성공했다. 군호토리는 우주인의 옷과 음식 등 4.6톤을 배달한 뒤 오는 길에는 우주 쓰레기를 모아 대기권에서 태웠다. 우주 택배 로켓의 완성이었다. 今の H2B は H2A で確立された設計技術だとかあるいはエンジンとかを組み合わせて作ってますから非常に少ない予算でですね今ああいう16.5 トンというあれを打ち上げるだけのロケットをですね約270億円ぐらいの非常に少ないお金でですね開発することができた。 올해 초 우리 아리랑 3호 위성도 일본 로켓 H2A를 빌려 타고 우주로 발사됐다. 일본이 싼 값을 제시한 때문인데 해상도 70cm급 첩보용 수준의 우리 첨단 위성이 국민 정서에 반해가며 일본 로켓에 실린 것이다. 미국의 팔콘과 일본의 H2A, 유럽 아리안 로켓 등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국가대표 로켓을 통해 영토를 우주 공간으로 넓혀가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은 로켓 분야 신냉전이 한창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이다. 이란은 지난 2010년 로켓 사피르를 개발해 세계 9번째로 자국 땅에서 우주 발사체를 쏜 나라가 됐다.
이스라엘과 서방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가 컸다. 첩보위성 오페크로 아랍을 감시하는 이스라엘.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지구 자전을 이용해 동쪽과 남쪽으로 로켓과 위성을 발사하지만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쏜다. 동쪽 아랍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다. Our strongest point, I think, because what I explained you before, our geopolitical situation, that in order to launch westward, we have to miniaturize. 600년 전의 첨단 무기 신기전이 되살아났다. 1274년에 편찬된 병기도설의 설계도, 총포 도감 등을 토대로 신기전을 복원했다. 로켓 연료도 당시의 유황과 목탄을 섞은 흑색 화약을 사용했고 발화통과 약통도 한지를 쌌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신기전의 위력은 대단했다. 설계도에 사용된 그 단위 중에서 척, 촌, 푼, 리라는 이런 단위를 사용을 했는데 리라는 단위는 한 눈금이 0.3mm인데 아마 15세기에 전 세계에서 사용한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을 할 정도로 정밀하게 이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대신기전이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2km를 날아갔다. 1단에서 2단 분리까지 600년 전 조선의 하늘에서 펼쳐졌을 장관이다. 우리는 시작이 워낙 늦었다. 지난 1987년 미국은 미사일과 로켓 기술이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즉 MTCR을 주도해 창설했다. 이때부터 로켓과 미사일 기술은 선진국 그들만의 것이 됐고 기술 수출은 통제됐다. 또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우린 사정거리와 탄두의 무게가 제한됐다. 선진국들이 기술과 부품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은 것이다. 로켓 개발을 하는 걸 주변국들이 이제 좋아하지는 않죠.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군사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민간 우주 발사체로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칫하면 그 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초기에는 별로 이제 시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시작이 좋았다. MTCR이 없던 시기에 자유롭게 미국의 로켓 기술을 도입했다. 미국이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동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일본을 지원해온 건 잘 알려진 사실. 미국은 자신들의 주력 델타 로켓의 몸체와 설계도를 일본에 제공했고 이는 결국 일본을 오늘의 우주 강국으로 만들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을 다 그대로 수입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한 10년 정도 발사 실험을 하면서 인공위성을 어떻게 발사를 하는구나. 한반도 남쪽 끝 외나로도, 타도해의 비경을 간직한 아름다운 섬 외나로도에 중장비의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한국의 첫 우주 발사장, 우리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곳, 우주로 가는 항구의 문을 여는 작업이다. 남쪽은 곧바로 공해로 연결돼 발사가 가능한 각도가 넓다는 건 외나로도의 가장 큰 강점이다. 가장 중요한 발사대와 발사와 관련된 모든 걸 지휘하는 발사 통제동, 우주 발사체 조립 시험 시설, 발사 후 추적 장치와 원격 자료 수신 장비, 기상 관측소 등이 들어섰다.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이 됐다. 위성과 로켓을 자력 발사해 우주를 개척하는 전초기지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우리 첨단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러시아가 2만여 쪽의 설계도, 그것도 모두 러시아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시한 페이퍼를 던져주자 우리는 재설계를 통해 몇 달 만에 4분의 1로 압축했고 부품도 국산으로 대체했다. 공사는 대성공을 거뒀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의 그 많은 발사장을 구축했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는 것은 자기들도 처음 봤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참여업체가 현대중공업인데 그 러시아에서 새로운 발사장을 갖다 현재 구축 계획이 있는데 그 새로운 발사장 구축에 그 우리나라 참여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온 적도 있습니다. 지구 정반대편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 남한과 비슷한 크기의 전체 인구는 20여만 명. 해안가 몇 개 도시를 제외하면 전역이 밀립니다. 영화 바비용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한때 유럽 중죄인들의 유배지로 이용됐던 곳. 기아나는 버림받은 땅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자연환경 속에 세계 최고의 우주 발사장으로 거듭났다. 1968년 건설된 크루 우주센터는 유럽 우주국의 모든 발사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한다. 가장 뛰어난 건 적도에 가까운 지리 조건. 위도 5도 3분의 위치에 위성을 쏘면 다른 우주센터들과 비교할 때 정지 궤도인 적도 상공에 적은 연료,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We launch from French Guiana, which has a very interesting location, very close to the equator, which means that we take profit of the rotation of the Earth and take profit of the initial velocity of this point on the Earth. 대서양 해안가에 위치한 만큼 주변에 사람이 밀집한 마을이 없어 가장 중요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드넓게 대서양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로켓에 실리는 위성의 성격에 맞도록 어느 쪽으로도 발사가 가능하다. 천혜의 지형적 특성이 크루를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발사장으로 만든 것이다. We are located on the coast of South America and we can either launch to the east if we want to orbit a satellite on an equatorial orbit, for example the geostationary orbit which is used by the telecommunication satellite, but we can also launch to the north if we want to target a polar orbit, for example for observation satellites. 크루 우주센터의 주력 발사체는 아리안 로켓이다. 하지만 운영업체인 아리안 스페이스는 얼마 전 러시아와 손잡고 러시아제 소유주 로켓 발사대를 건설했다. 소유주를 이용해 정지 궤도에 4, 5톤짜리 방송통신 위성을 올리도록 러시아와 합의한 것이다. 이탈리아 로마 근교 콜레페로시. 크루에서 발사될 세 번째 발사체 베가 로켓이 탄생했다. 우리 아리랑 위성과 같은 저궤도 관측 위성을 겨냥한 것인데 보다 싼 값으로 발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베가 로켓이 개발됐다. The reason why we developed Vega is to complete the European family of launchers with a small carrier, which is adapted to bring satellites, small satellites, into low Earth orbits, both for institutional and commercial markets. 크루에서 운영되는 발사체는 모두 세 가지. 아리안 로켓은 저궤도부터 정지 궤도까지 10톤이 넘는 초대형 위성을, 소유주 로켓은 중형 규모의 방송 위성을, 베가는 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체제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식 발사가 가능하다. So with Ariane 5, Soyuz and Vega, we can launch all the satellites of all our customers, from the biggest ones. We launch the ITV cargo vehicle to the space station. The ITV is a 20-ton cargo vehicle. To the smallest ones, with Vega we launch 1 kilo satellite for university. And so you see, we can launch all the satellites for all our customers on all the orbits. 신뢰도와 앞선 서비스, 실용성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덕에 크루에서는 전 세계 상업위성 발사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외나라도와 비슷한 환경의 일본 타네가시마 우주센터. 작은 크기의 비슷한 우이도, 빼어난 환경을 가진 남녘의 섬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타네가시마는 우주에 대한 일본의 원대한 야망이 서린 곳이다. 매년 로켓이 4차례가량 발사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섬을 찾아온다. 또 주변은 장애가 없이 탁 트인 남태평양이어서 일본의 모든 우주 발사는 타네가시마에서 이루어진다. 東側は太平洋しかありません。島々ありますけど、そういう点ではですね、そういう飛行経路、飛ばし方をいろいろ作る上での制約が少なくてですね、そういう点では恵まれていると思います。 재미있는 건 발사장별로, 발사체별로 발사 방식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러시아제 소유주 로켓은
발사장이 하단부터 수평으로 들어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상단부 위성을 탑재한다. 이어 페어링을 덮고 로봇팔이 풀리며 발사된다. 유럽의 아리안 로켓은 먼저 전체가 조립된 뒤 선체로 테이블과 함께 레일을 타고 발사대에 진입한다. 이어 테이블이 분리되면서 발사하는 구조다. 태평양 쪽빛 물결 위로 거대한 선박의 대항해가 시작된다. 바다 위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실온치다. 미국과 러시아, 노르웨이, 우크라이나의 기업들이 합작한 실온치는 시추선을 발사장으로 활용한다. 러시아산 제니트 로켓을 적도 아래 태평양으로 싣고 간 뒤 시추선과 도킹해 발사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다. 상식을 넘어선 특별한 발사체에 우리나라 민군 겸용 통신위성 무궁화 5호도 탑승했다. These very smart people came together to find a new launch system in the world that hadn't been done before, in the sense that we were going to launch from the equator, from a launch platform with a command ship where you essentially had all the command functions of the launch vehicle placed. 지난 2009년 8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나로호가 발사됐다. 하지만 발사의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위성 보호 덮개인 피어링의 한쪽 면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실패했다. 1년 뒤 2차 발사는 고도 70km 지점에서 발사체가 폭발해 잔해조차 찾지 못했다. 발사 137초 만의 비극. 날개 꺾인 나로호의 연구진도 국민들도 좌절했다. 2차 실패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났고 실제 눈앞에서 이게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놀랬죠. 그동안의 땀과 노력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충격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지난 1997년 1월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너베럴 힘차게 솟구치던 델타2 로켓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이며 폭발했다. 그리고 250톤 로켓의 잔해와 불꽃들이 빛처럼 쏟아졌다. 주변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변했다. 도로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자동차 수십여 대가 부서졌다. 악몽이었다. 또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4는 이륙 73초 만에 공중 폭발해 7명의 우주인이 희생됐고 2003년 컬럼비아호는 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하다 교신이 투절됐다. 역시 7명이 사라졌다. 라틴 아메리카 우주 강국을 꿈꾼 브라질은 우주 개발에 관한 한 대단히 불행했다. 지난 1997년부터 6년 동안 3차례 발사에 실패했고 특히 2003년에는 VLS 로켓이 폭발해 21명이 숨졌다. 브라질은 이후 로켓 개발을 포기했다. 아시아 최강인 일본도 100% 성공은 불가능했다. 2003년 11월 정찰 위성을 싣고 가던 H-2A 로켓이 부스터를 분리하지 못하자 정부는 곧바로 자폭을 명령했다. 1999년에 이어 4년 만에 또다시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슬기롭게 극복했다. 끈질긴 수세 끝에 잔해물을 수거해 원인을 찾았다. 또 2년여 동안 모든 발사를 중지하고 부품 제작부터 발사까지 전 과정을 검토해 모두 780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도출한 뒤 다시 77개를 출연해 재설계했다. 이후 일본은 H-2A와 H-2B를 18차례 연속 발사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徹底的に今回失敗したことで究明したと。それで次に絶対ロケットを落とさないためにはどうしたらいいかという品質管理、製造のやり方、あと設計の見直しとかを全てやりました。それでもう絶対大丈夫だということで 하늘의 문을 여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우리처럼 첫 로켓의 발사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유다. 나로호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많은 걸 배웠다. 작은 오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정밀해야 한다는 것.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도 습득했다.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build something that works, at least in its initial development stages, 100% of the time.
So the key to recovering from any type of a mishap or a failure of a component is really the people that are involved in the desig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thei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having good telemetry information. 실패 후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조사가 4차례 이루어졌다. 상단은 우리가, 하단은 러시아 후르니체 부사가 각각 분야별로 재점검에 들어갔다. 1차 실패의 원인인 페어링도 다시 제작해 실험했다. 오늘 상당 부분 많이 보완이 돼서 오늘 분리가 상당히 제대로 성공이 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목한 실패 원인인 비행 종단 시스템을 없앴고 기체의 방전을 막기 위해 전압도 낮췄다. 발사체와 발사대, 위성 등 각 부분별로 실패 가능성을 줄여나갔다. 1차 발사 실패 이후에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410회 정도의 지상 검증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성공을 했더라면은 그런 시험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더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사를 앞두고 한창 바빠진 제주 추적소. 나로호 3차 발사를 겨냥한 시뮬레이션이 한창이다. 나로호가 예정된 길을 가는지 위치를 추적하는 과정이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첫 항공기 반디호가 투입됐다. 반디호가 뜨자 외나로도와 제주의 추적 레이더가 동시에 방향을 찾아 나선다. 비행기의 신호를 포착해 고도와 속도, 기체 안정성 등 다양한 정보를 수신한다. 매일 이 같은 추적 과정이 제주 상공 항공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저희 추적 레이더는 제주공항을 이륙한 이 항공기를 이제 이 포인트부터 추적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추적 중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 맵에서 지금 항공기가 날아가는 궤적을 이 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동에서 드디어 나로호가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1단부터 상단의 고체 킥모터, 페어링, 과학기술 위성까지 부분별 점검과 시험이 끝났다.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나로호 1단과 2단이 서로를 찾았고 마침내 하나가 돼 완벽한 발사체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정말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우리들 스스로 또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주 발사체 개발에 매달려야 하는 것일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리랑 2호와 3호 그리고 천리안까지 모든 위성을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쏘아 올렸다. 특히 아리랑 3호는 일본의 전범기업 미쯔비시의 발사체로 우주에 올라 우리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다. 자체 우주 로켓이 없는 나라의 아픔이었다. 안타깝고 사실상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위성체라든지 탑재체 또는 그 발사체 관련된 기술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성을 쏠 때마다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아리랑 1호와 3호는 로켓 업체에 2천만 달러, 특히 천리안 위성은 6천만 달러, 우리 돈 700억 원 가까운 거액을 지불했다. 현재 거래되는 아리안 5호 로켓은 2억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철저한 경제 논리다. 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위성 수요는 많은데 로켓의 수는 적다. 로켓 기술을 선진국이 독점한 때문이다. 우리 아리랑 5호도 제작을 끝냈지만 2년째 발사하지 못하고 창고에 박혀있다. 드네프루라는 러시아 발사체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마쳤지만 계약이 없던 추가 비용을 달라는 러시아 측의 배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사를 이렇게 뭐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해주거나 지연시키면 저희가 당장 올려야 되는 위성이 뭐 1년, 2년 그냥 창고에서 썩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냥 썩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무슨 정보 수집을 위해서 위성을 올려야 되는데 또 이미 올라간 위성을 다른 새로운 위성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적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위성 발사를 둘러싼 국제적 견제도 치열하다. 지난 2006년 발사된 우리 아리랑 2호는 당초 중국 장정 로켓을 이용해 우주에 오르기로 계약됐다.
하지만 미국이 반대했다. 미국이 자신들의 부품이 일부 들어갔다는 이유로 우리 위성이 중국 로켓에 실리는 데 반대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미국에 굴복해 발사체를 바꿔야 했다. 또 우리의 의지대로 위성을 발사할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전시의 첩보 위성처럼 우리가 꼭 필요한 위성이라고 해도 로켓을 제공해 쏘아주겠다는 나라가 없다면 위성은 무용지물이다. If you don't have an own launcher, it might be difficult to launch your own strategically interesting satellites, your commercially interesting satellites. That was our experience we have made. And I think it's, if you want to develop own satellites and launch them, that is something which has to happen in parallel. So to develop the satellites and also a launcher if you want to be nationally independent. 그런가 하면 우주 발사체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지난 1998년 북한은 대포동 로켓을 이용해 광명성 1호라는 이름의 첫 위성을 발사했다. 또 2000년대 들어서도 대포동과 은하 3호를 이용해 광명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지만 모두 태평양에 추락했다. 전 세계는 경악했다. 동북아의 2단아 북한이 발사했다는 건 우주 로켓으로 포장한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정거리에 있는 일본은 더욱 크게 반응했고 즉각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까지 촉발시켰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일본은 북한 로켓 사건 때마다 첩보 위성과 로켓 개발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군비 증강의 기회로 삼았다. 상업용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기술이나 미사일 발사하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동안에 일본은 우주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말로 군사적 이용을 위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저널리스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다. 우주 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목적이 다를 뿐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 자체적으로 큰 추력을 발생시켜 장거리 비행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위성을 싣고 우주에 오르느냐 아니면 대형 핵탄두를 탑재하고 지상을 공격하느냐의 차이다. 이 윗부분에 인공위성을 실느냐 아니면은 핵탄두를 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ICBM이냐 아니면은 인공위성 발사체냐 이렇게 아주 쉽게 구별할 수가 있고, 발사체가 공기 저항을 극복하고 대기권 밖으로 위성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초속 7, 8km의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다만 우주 발사체는 정밀하게 위성을 궤도에 넣어주는 게 임무지만 ICBM은 다시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 지상 목표점을 타격하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미국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지난 1980년대 수많은 ICBM을 감축해야 했지만 위성 발사 로켓으로 재활용해왔다. 우리 아리랑 2호를 탑재했던 로컷, 아리랑 5호를 탑재할 예정인 드네프르 등이 대표적인 ICBM이다. 지난 2009년 12월 미국 모하비 사막. 부드러운 곡선의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선 스페이스쉽2의 등장이다. 파일럿은 지상 100km, 대기권 밖 우주를 2시간 54분 동안 비행하고 무사히 착륙했다. Well, great. I don't think we could have planned realistically planned for any better success. So we were able to accomplish virtually 100% of the flight cards. We cleared the envelope out to the full release speed and altitude on the very first flight, and things just went really well. 스페이스쉽2는 모선에 얹혀 순항하다가 15km 상공에서 독립비행에 나선다. 인공위성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우주공간, 즉 진공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다가올 우주여행의 모습이다. 로켓을 우주왕복선으로 영역을 확장한 대표주자는 미국 스페이스 X사. 시작은 다른 벤처기업처럼 작은 규모였다. 처음에는 추력 60톤의 작은 엔진으로 펠컨 1이라는 로켓을 만든 스페이스 X는 이후 대형 로켓 펠컨 9을 4년 만에 탄생시켰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성공 비결이었다. 성능이 검증된 추력 60톤짜리 엔진을 9개 묶어 엄청난 힘의 펠컨 9을 만들었고,
다시 펠컨 9을 3개 묶고 더 큰 추력의 펠컨 헤비를 제작했다. 로켓을 크게 만들어야 큰 힘을 낸다는 고정관념이 깨졌다. We looked at a couple of things. One was we wanted something very reliable, and we want something that was low cost. Many times in the past, rockets have been designed for high performance. And in our case, we wanted to have enough performance, but really reliable and low cost. And so that's what makes ours a bit unique. 그리고 2012년 10월 7일 스페이스X는 펠컨 9을 이용해 민간 우주 화물선 드래건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보냈다. 나사가 아닌 민간 기업이 성공시킨 우주왕복선 드래건. 미국 정부는 값비싼 우주왕복선을 더 이상 국가가 개발하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사비가 저렴한 민간 우주선을 이용하기로 했고 스페이스X가 첫 주인공이 된 것이다. We hope to be successful on that program and deliver both cargo and astronauts back and forth. So not only up to space station, but also bring them back to Earth as part of our future projects. 유럽의 아리안, 일본의 H2A, 그리고 다국적 업체인 시론치까지 발사체는 다양하고 시장은 무한하다. 세계 각 국가의 위성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사체는 여전히 아리안 로켓 등 일부 선진국 업체들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훗날 우리가 블루오션인 로켓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oday we're in a position where we could launch all Korea's satellites requirements, and one would hope that this cooperation could develop in the future, and who knows, perhaps in the future Korea could be involved in launching some European satellites. 나로호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 발사체 KSLV-2를 개발해 우리의 실질적인 우주 운송 시스템 능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목표는 오는 2021년 1.5톤급 실용위성을 고도 700km의 궤도에 진입시키는 게 KSLV-2의 임무다. 특히 주목할 건 KSLV-2가 가진 추력 300톤이다. 나로호의 2배에 가까운 힘인데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75톤 액체 로켓을 만들어 검증한 뒤 4개를 묶어 300톤의 강한 힘을 완성하는 구조다. 미국 스페이스X가 단시간에 성공한 펠컨 로켓의 개발 형태와 같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국가대표 로켓을 갖고 스스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75톤 엔진의 가장 효율이 좋고 값싼 그런 실용적인 엔진 하나를 개발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4개를 묶어서 1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를 이용해서 2단, 또 7톤의 경우는 3단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고, 이걸 나중에 성능을 좀 개량하고 하면은 스페이스X와 마찬가지로 더 다른 용도에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과 2단, 위성은 한 배를 타야 하는 인연이다. 나로호가 조립동을 차고 나와 발사대까지 이동을 준비한다. 조심스레 언덕을 오르는 나로호, 벌써 3번째 가는 길이다. 잠시 뒤 나로호가 서서히 몸을 일으킨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나로호는 이젝터에 의존해 수직 상태에 들어갔고 이어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연료 주입과 배터리 충전까지 남은 건 카운트다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새로운 미래 영토 우주를 향한 첫걸음 나로호. 우리는 이제 그 서막을 올렸다. 단지 잠시 늦었을 뿐 경쟁은 지금부터다. 2021년에는 그토록 갈망하던 한국형 발사체 세계 수준의 로켓이 우주에 오른다. 21세기 더 높은 하늘과 더 넓은 우주를 찾아 우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한다. 600년 전 세계 최초의 로켓 신기전의 부활, 스페이스 코리아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